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12월 27일. 네. 입니다. 다 다 갔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박성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맙죠. 네.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제 안구의 일시적 중풍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사연 제가 먼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5살로 고혈압과 높은 콜레스테롤로 약을 먹고 있지만 대체로 건강한 편인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 사무직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왼쪽 눈에 마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검은 것이 시야를 가리면서 서서히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들어간 줄 알고 손으로 비비면서 운전을 계속했죠. 다행히 그때 마침 프리웨이에 차가 별로 없었던 시간이라 사고 없이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약 1, 2분도 안 돼요. 그 시야를 가리던 검은 것이 다시 거치는 것입니다. 당시 눈을 감고 뜨고 하면서 그것이 오로지 왼쪽에만 온 것인 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요즘 걱정이 됩니다. 혹시 그런 현상이 두 쪽 눈에 같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요.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운전도 삼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장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 주셨는데요. 우선 너무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참 이상한 증상 같은데요. 선생님, 이런 안구의 이런 현상은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이런 현상은 망막, 즉 안구의 안쪽에 맨 뒷부분, 반구 거의 반인데 뒷부분에 있는 망막을 공급하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린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목을 오늘 안구의 일시적 중풍 혹은 일과성 흑내장, 일시적 흑내장이라고 안과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네. 또 영어로는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네, Amaurosis fugax라 그러는데 이게 네. 스펠링하고 발음이 우리 흔히 영어에서 쓰는 발음하고 좀 틀린데요. 네. 이것이 아마 유럽 혹은 불란서 같은 데서 오지 않았나 제가 확실한 건 모르겠는데 네. 예, fugax가 아니고 fugax, fugax인데 amarosis는 fugax는 아마도 일시적이라는 뜻일 것 같고 네. amarosis는 뭐 눈이 감겨지는, 눈이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한 건 잘 모르겠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amaurosis fugax라 그래요. 네. 예, 근데 이게 일시적 흑내장, 일과성 흑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제 전문의에게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래서 확실한 증상의 원인을 네. 찾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 오늘 제목처럼 안구의 일시적 중풍. 네. 자, 그러면 눈에도 중풍이 오는지 이 네.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네. 네. 중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색이라고 그러는데 네. 혈관이 막히면서 혈관이 공급하던 조직이 일시적이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조직이 죽게 되는 걸 말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중풍이란 말은 사실은 꼭 뇌에만 쓰여지는 게 아니라 눈에도 똑같은 현상으로 혈관이 막혀서 특히 그 중요한 망막에 그 경색이 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눈하고 뇌는 같은 혈관에서 공급을 받게 돼요. 그래서 눈으로 올라가는 경동맥, 목으로 통해서 눈으로 가는 경동맥의 한 브랜치가 눈으로 가고 나머지 주된 브랜치가 내려가게 돼요. 두개골 안에서. 네. 네, 그래서 사실은 뇌에 오는 경색, 즉 중풍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현상을 띠게 되는 거죠.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면 잠깐 중풍이
온 증상인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안구동맥이 뇌동맥처럼 막혔다는 것인 거죠.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 많이 풀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조금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운전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시야가 이렇게 검은 네. 커튼이 내리듯이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보통 이런 것이 가장 커먼한 현상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엇비스름한 증상이 그 녹내장은 그 안구에 압력이 올라가는 거죠. 네네. 그런 것이나 그 외에 그 망막 박리 같은 것도 처음에 이렇게 떨어질락 말락 망막이 그 안구 안에서 이렇게 벗겨져 내려가는 거를 망막 박리라 그래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좀 엇비스름한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예약이 빨리 되면 안과에 가서 일단 안구를 공급하는 혈관 이외에는 안구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흔히 이제 신경과로 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안구동맥이 두 개로 이렇게 갈려요. 위쪽을 공급하는 주로 그 안구의 위쪽 부분을 공급하는 상부 망막 동맥이 있고 그 밑을 또 공급하는 부분을 공급하는 하부 망막 동맥이라고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네네. 네,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이제 그 막히게 되면 피떡이 있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오는데 네. 이게 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가 하면 우리 눈에 있는 렌즈가 그 상을 맺힐 때 거기서 꺾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망막에는 네. 사람을 본다 그러면 사람이 거꾸로 위에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고 아래 발 부분이 위쪽에 맺히게 돼요, 망막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자분의 경우는 위에서 검은 것이 내려왔다면 아마도 망막의 밑부분을 공급하는 하부 망막 동맥이 일시적으로 피떡 같은 걸로 막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풀린 건데 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셨던 그 피떡 네. 그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절로 네. 녹아버렸죠. 근데 다행인 게 우리 이제 혈관도 이제 동맥은 사실은 굉장히 두꺼운 편이고 근육층도 있고 또 그 맨 안쪽에 있는 그 엔도실리엄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한 세포 한 면으로 된 그런 막이 쫙 이렇게 있는데 세포들이 있지만 이제 세포가 한 겹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특별한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그 물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나이트릭 억사이드라 그래서 NO인데 나이트로젠 하나하고 산소 하나하고 질소 하나하고 산소 하나하고 붙어서 만들어진 그런 그 나이트릭 억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 세포에서 맨 안쪽에 있는 세포에서 혈관 내막에서 그런 것들이 피떡이 안 생기게 도와주고 또 그 외에도 이제 피떡이 딱 막히게 되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게 돼서 그 피떡을 막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우리 피떡을 녹게 하는 물질도 생성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런 현상이 와도 피떡이 끝까지 남아서 결국은 더 적은 혈관에서 딱 막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적게 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물질들이나 그런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공급하기 위해서 혈관들이 있는 것이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간단한 게 아니고 막 뭐 통로로 피만 막 공급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피떡은 또 생겨져야 돼요. 보통으로는. 왜냐하면 피떡을 너무 안 생기게 피를 너무 묽게 하면 작은 혈관에 가서는 혈관벽이 사실은 구멍이 성성 좀 나 있어요. 아주 작은 혈관에 가서는. 그래서 백혈구가
혈관 밖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해요. 네. 그래서 일반 조직에 무슨 균이 있거나 그러면 백혈구가 그 구멍 같은 데로 나왔다가 균을 잡아먹고 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또 다른 통로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쪽으로 출혈이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피떡을 어느 정도 생기도록 됐건 순간적으로 생겼다 없어졌다 하도록 돼야 그 아주 말초에 있는 혈관에서 이렇게 우리 몸에 멍이 들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피떡은 생겨져야 되지만 너무 잘 생기게 되는 상황.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서 네. 이제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 이제 콜레스테롤 같은 걸 우리가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피떡이 안 생기도록 너무 많이 안 생기도록 피떡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생겨져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생기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져야 되고 조금 피가 걸어지긴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 밸런스가 깨져서 피떡이 잘 생기게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이렇게 피떡도 만들 수 있고 또 그 피떡을 녹일 수도 있는 네, 그렇죠. 자체적으로 저희 안에서 참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신 게 참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피 흐르는 게 상당히 다이내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와. 피떡이 생기면서 또 녹이는 것도 동시에 같이 존재해야지. 네네. 뭐 적당한 수준으로 그냥 흐르게 하면 어때?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몸이. 네. 예, 몸이 잘못하면 또 흘러나가면 안 되고 잘못하면 또 피떡이 너무 안 생겨도 안 되고 이런 서로 상반되는 그런 능력들이 이 컨트롤이 되고 밸런스가 맞춰져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 저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네. 그렇지만 이렇게 원장님 말씀 통해서 좀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려볼 수는 있어서 그렇죠. 참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사실 중풍이나 이렇게 뭐 갑자기 쓰러지신다거나 하면 좀 그런 골든 타임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분명 일시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네. 무언가 이렇게 바로 응급실을 가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은 이 일과성 흑내장은 일단 빨리 응급실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필요하게 되면 또 그 병원과 관계되는 안과 의사를 불러서 봐달라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응급실 가는 게 좋고 우리 한국 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응급실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언어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또 뭐 피가 철철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응급실 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일과성 흑내장이 생기면은 네. 빨리 응급실 가는 게 좋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위 월급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수련 받을 때만 해도 요새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데 수련 받을 때만 해도 일과성 흑내장 오면은요 입원시켜서 피 묽게 하는 약을 집어넣으면서 다 검토를 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이 안구에만 스트로크가 오는 게 중풍이 오는 게 아니라 다른데 중풍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물론 빨리 안과로 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응급실 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응급실로 가면 그들이 필요할 때 안과 의사를 부르고 안저경 같은 걸로 자세히 또 보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일단 눈알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글로 들어가는 혈관이 문제다. 그런 거를 이제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서둘러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분들이 중풍 올 확률이 조금 높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또 더 나아가서 여쭤보자면 이런 분들에게 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런 안구에 일시적 중풍이 일어나기 전에 뭔가 다른 사인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일과성 흑내장은 전구 증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타나고 또 뭐 그거 나타난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또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전구 증상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풍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우리 사례자처럼 또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피떡이 좀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또 요소를 우리가 피 검사를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은진 않지만 연세가 특히 드신 분들 중에 골수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나이가 이제 70 넘어가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 골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피떡 만드는 혈소판
네. 혈소판이 벼랑간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특별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피떡이 잘 생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치료받고 이제 잘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특히 우리 사례자분 이제 그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시고 혈압이 있으셔서 약을 드시는데 이 잘 관리해서 이게 정말 콜레스테롤 약이 제대로 콜레스테롤 낮추는지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또 피검사도 1년에 최소한 2번 이상 하면서 관리를 해야겠죠.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우리 사례자님의 네.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분의 상황, 다시 이런 현상이 재발할지 네.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발도 한 번뿐만 아니라 2번, 3번 네.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 수 있죠. 올 수 있고, 그걸 계속 내버려 두면은 그 안구 안에 망막이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별히 다른 중풍이 뇌 중풍도 올 수 있는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안구동맥의 경색뿐 아니라 뇌에도 경색이 올 가능성 높죠. 높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잘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피떡이 오는 확률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심장 부정맥이에요. 심장 부정맥이 오면 심장이 이렇게 제대로 잘 뛰다가 그 다음에 또 뛰지 않고 이렇게 윗부분만 간들간들하면서 움직이면서 밑에 그 심실은 별로 안 움직이면서 있다가 다시 또 뛰기 시작하고 이러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심방세동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심실 밑에 있는 심실에 피떡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정상으로 뛰기 시작하면 피떡이 쪼개져 갖고 뇌로 올라가서 이런 안구동맥에 가서 막히거나 뇌동맥들에 가서 막히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 심장내과도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 일반 내과 의사들하고도 잘 의논을 해야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 우리 신경내과에서는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제 그 원인들을 잘 규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응급실에서 우리한테 잘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원인을 잘 분석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심장내과에도 가게 하고 여러 가지 그 위험 요소를 컨트롤하도록 가이드를 드리죠.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참 우리 몸속의 동맥에 네. 피떡이 생기는 이유가 참 다양한 것 같거든요. 다양하지. 네. 예를 들면은 이제 동맥경화로 이제 어느 한 부분이 좁아지면 그 좁아진 부분을 피가 흐르면서 그 좁아진 부분을 지나간 다음에는 피 흐름이 느려져요. 네. 그러면 느린 혈관, 느리게 갑자기 느려진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피떡이 만들어진다고요. 네네. 네. 또 어떤 때는 그 좁아진 부분에 그 쪼가리가 떨어져 나가서 네. 그건 사실 녹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서 안구동맥을 막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콜레스테롤 조각도 거기서 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높으셨던 분들, 당뇨 있던 분들, 망막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안저경이라 그러는데 네. 눈알 그 동자를 통해서 그 눈동자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그 혈관에 하얗게 보이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이미 막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막히게 하는 거는 피떡뿐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가장 흔한 게 이제 피떡이죠. 네. 그러면 안구에나 뇌나 그런 혈관 막히는 문제를 혹시 막을 수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규명을 잘 해서 네. 흔히 이제 의학에서 지금 현대 의학에서 쓰는 거는 물론 그 원인들 규명해서 원인들 조절해야죠. 매니지 잘하고 혈압 다 이제 제자리 가게 하고 콜레스테롤 제자리 가게 하고 그런 것들만 해도 당뇨도 조절하고 그런 것들만 해도 많은 변화가 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물게 하는 걸 쓰죠. 이제 예를 들면 심장 부정맥이 있으면 좀 센 피물게 하는 약을 써야 되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가 혈소판 억제제를 써서 네. 피떡 생성을 막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잘 매니저하고
우리 그 중풍의 그 위험도를 잘 매니지하면 네. 문헌에 의하면 90% 이상에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1948년도하고 1978년도 사이에 그 비교를 했는데 1940년대는 혈압약이 하루에 3번 먹는 약이 대부분이었어요. 네네. 근데 1978년도, 1980년대에는 한 번 먹어도 되는 혈압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혈압 매니지가 쉬워졌어요. 그래서 중풍이 반으로 딱 줄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니지하는 거지,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건 매니지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약 쓰고 좋아졌으니까 약을 끊으시는 분들도 가끔 보는데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잘 매니지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적절한 혈전 억제제 혹은 또 좀 강력한 피물기 하는 약을 썼을 때 확실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문헌에 다 나와 있어요. 네. 아, 무엇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병들, 고혈압, 당뇨, 또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 이 부분이 정말 관리가 잘 돼야지만 맞아요. 이런 큰 또 일을 안 당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이 시간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 한번 다시 복습해 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복습 네.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구의 일시적 중풍. 네. 우리가 일시적 중풍은 이제 뇌에도 일시적 중풍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TIA라고 Transient Ischemic은 허혈이란 말이에요. Attack은 이제 공격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TIA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것도 일종의 안구 동맥의 TIA죠. 예, 뭐 영어로는 이제 발음하기 어려운 Amaurosis fugax인데 일과성 흑내장이라 그래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위에서부터 커튼이 내려오든지 아래서부터 검은 커튼, 다 검은 색깔이 많아요. 아래서부터 검은 커튼이 올라가든지 그런 경우는 특별히 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히든지 혹은 영구적으로 막히든지 하여튼 막혀서 오는 현상인 줄로 알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위험 요소 때문에 온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심장 부정맥이나 또는 선천적으로 피가 응고가 잘 되거나 혹은 골수에 문제가 생겨서 혈소판이 과다하게 늘어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흔치는 않지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 혈관이 이제 그 안구동맥으로 가기 전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또 심장의 부정맥 같은 걸로 인해서 피떡이 쉽게 자꾸 만들어져서 피떡이 쪼개져서 올라가거나 했을 때 네. 예, 흔히 이게 올 수 있죠. 예, 콜레스테롤은 혈관 좁아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조절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이제 이런 일이 왔을 때는 특히 이제 한쪽이 오게 돼요. 두 쪽이 다 한꺼번에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한쪽이 오는 데는 왼쪽 눈, 오른쪽 눈 감아보고 이게 어느 쪽이 그러는지 알고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잘 차를 세우고 가까운 데 빨리 세우고 또 가능하면 식구를 부르든지 하고 그래서 응급실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한 2, 3일 혹은 뭐 하루 이틀 입원해서 거기 전문가들이 와서 필요한 모든 검사, 심지어 정밀 검사까지 다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세우면 90%, 95% 이상에서 이런 현상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원장님께서 이렇게 안구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하러 가면 네. 이렇게 혈관에 보이는 그런 네. 부분에 안적용. 네. 네. 그런 부분에서도 무조건 피떡이 아닌 다른 네. 부분도 보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좀 검사도 받고 그러면 좋겠네요. 네, 근데 뭐 젊은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야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 뭐 그분들은 뭐 젊어서부터 안과에 주기적으로 가셔야 되고요. 네. 예, 망막 혈관이 뭐 터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네네. 당뇨 있는 분은 특별히 망막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이가 이제 50 중반, 65 그 정도 지난 분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는 검사를 받고 또 꼭 안과에 안 가시더라도 요즘에는 그 안경
맞추는 곳에 있는 optometrist들이 네.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아주 굉장히 좋은 기계로 안저까지 잘 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검사를 한 1년에 한 번이나 뭐 정 안 되면 한 1년 반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 박사님 모시고요. 안구의 일시적 중풍, 일시적 흑내장이란 주제로 저희 함께 했는데요.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애청자분들에게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그 안구의 중풍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오는 사람들이 동맥경화가 꽤 있다는 거고 뇌 중풍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속히 검사해서 의사들한테 가서 빨리 검사를 받아서 중풍 위험 인자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늘 말씀드리지만 응급실 가는 거 좀 많이 아프고 힘들고 또 특히 이런 문제는 중풍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풍은 언제나 갑자기 오는 거지 네. 중풍이 뭐 예고하고 오지도 않고 동시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오질 않아요. 혈관이 딱 막히면 그 혈관이 공급하는 조직이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나 마비가 되기 때문에 그 혈관 막히는 게 뭐 천천히 막히는 일은 꽤 드물어요. 거의 다 중풍은 갑자기 오고 그 패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사례자처럼 눈에 검은 커튼이 내려온다든지 특별히 한쪽 팔과 다리가 약해진다든지 팔과 다리가 저려온다든지 감각이 없어진다든지 네. 갑자기 밸런스가 나빠진다든지 갑자기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빨리 911 부르든지 빨리 응급실로 가서 I have a stroke 하고 소리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빨리 넣어줄지 몰라요. 네. 그래갖고 지금은 3시간 내지 4시간 병원마다 차이가 있는데 안에 병원에 가야 되는데 특히 1시간 안에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거기서 검사를 하고 내 출혈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면은 하고 중풍이라는 게 확증되면 출혈성 중풍이 아니고 그냥 허혈성 중풍, 즉 막혀서 오는 중풍이 확인되면 즉각 혈전 용해제를 주사로 놔가지고 혹은 어떤 때는 좋은 시설이 돼 있고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 방사선과 의사들 중에 그 전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자로 들어가서 그 막힌 혈관까지 가까이 가서 거기서 혈전 용해제를 쏴요. 네. 그래서 급성으로 중풍이나 이런 것들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절대로 주저하거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런 한쪽이 마비되거나 이런 것들이 1, 2분 이상 오면은 무조건 응급실로 가시라고 네. 권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025년에 다시 청취자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